당신은 오늘 거울 앞에서 몇 분이나 서 있었는가? 어제보다 깊어진 주름을, 어제보다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을, 어제보다 처진 눈가를 보며 한숨을 쉬었는가? 혹시 젊었던 시절의 사진을 꺼내어 지금의 모습과 비교하며 우울해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길 바란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나이 듦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뒤집어 버릴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한다. 젊음을 잃어간다고, 힘을 잃어간다고, 아름다움을 잃어간다고 생각한다. 매일 거울을 보며 시간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절망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정말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무언가를 잃어가기만 하는 것일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 모든 경험, 모든 감정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이다. 나이 드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다. 축적하는 것이다. 풍성해지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젊음의 가치만을 강요한다. 텔레비전을 켜면 주름 개선 화장품 광고가 나오고 인터넷을 열면 안티에이징 제품들이 쏟아진다. 화장품 광고에서는 주름을 없애라고 하고 건강식품 광고에서는 젊어지라고 한다. 마치 나이 드는 것이 질병이라도 되는 양말이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마치 나이 드는 것이 죄라도 되는 양말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정말로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 축복받을 일이다. 왜냐하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뜻이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살아온 어른들이다.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는 모두 이야기를 담고 있다. 웃음으로 생긴 주름, 고민으로 생긴 주름, 눈물로 생긴 주름, 분노로 생긴 주름, 사랑으로 생긴 주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사람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아닌가. 젊은 얼굴의 매끈함도 아름답지만 나이 든 얼굴의 깊이도 그에 못지않게 아름답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첫사랑의 설렘도, 첫 직장의 긴장감도, 첫 실패의 좌절감도, 첫 성공의 기쁨도. 그때는 모든 감정이 격렬했지만 동시에 얕았다. 마치 봄날의 소나기처럼 세차게 내리다가도 금세 그쳤다. 감정의 폭은 넓었지만 깊이는 얕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감정은 깊어진다. 표면적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경험이 녹아 있다. 마치 오래된 포도주처럼 깊고 진한 맛을 낸다. 법정 스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나이 든다고 해서 과거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다. 아니, 어쩌면 젊었을 때보다 더 소중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이 드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경험이라는 보물 창고가 풍부해진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책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다. 사랑의 달콤함도, 이별의 아픔도, 성공의 기쁨도, 실패의 교훈도, 우정의 소중함도, 배신의 아픔도 모두 우리 안에 쌓여 있다. 이런 경험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재산이다.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것들이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된다. 젊었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허세를 부리기도 했다. 명품을 사고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려고 애썼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노력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우정, 건강한 몸과 마음, 평온한 일상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따뜻한 것들, 비싸지 않아도 진실한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된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 추구하신 무소유의 정신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필요해 보였다. 하지만 살아보니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이야말로 큰 지혜가 아닌가. 욕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욕망을 찾는 것이다. 동양 철학에서는 예로부터 나이 듦을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공자도 하루하루가 현명한 사람에게는 새 삶이다라고 했듯이 매일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젊은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인생의 경험이 쌓인 우리는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줄 안다. 폭풍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몸이 예전만큼 말을 듣지 않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해지고 시력이 나빠지고 청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 현실이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워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기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변화들을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 이런 변화들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대신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이다. 신체적 변화는 우리에게 다른 가치들에 눈뜰 기회를 준다. 몸이 느려지면 마음은 더 깊어진다. 바쁘게 뛰어다니며 놓쳤던 것들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 아침에 피어나는 꽃,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 손자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새들의 지저귐, 바람의 속삭임.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젊었을 때는 몰랐다. 너무 바빠서, 너무 급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쫓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던 것이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관대해진다. 젊었을 때는 모든 일에 흑백 논리를 적용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하려 했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할 수 없어 같은 말들을 자주 했다. 하지만 살아보니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아픔이 있고 각자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이해와 포용력은 나이가 주는 또 다른 선물이다.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려 하고 비난하는 대신 공감하려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점이다. 젊었을 때는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애썼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상사의 기대, 친구들의 기대, 사회의 기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창피하지 않을까? 그 같은 걱정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용기도 생겼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내 마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면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꿈을 찾게 된다. 젊었을 때의 꿈은 종종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었다. 부모의 바람, 사회의 기대, 동료들의 선택에 따라 만들어진 꿈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의 꿈은 순전히 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의미 있고, 더 진실하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물론 나이 들면서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다. 젊은 날의 체력, 무한해 보였던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동료들이 은퇴하고, 이런 상실들은 분명 아프다.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아픔이다. 하지만 상실도 인생의 한 부분이다. 상실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된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것들이 있다. 젊음에 대한 집착, 외모에 대한 욕심,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 물질적 성공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는 더 소중한 것들이 들어온다. 평온함, 감사함, 지혜, 사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할까?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의 모습, 지금의 상황, 지금의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거울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자신에게 말해보자. 고생 많았다. 여기까지 잘 왔다. 대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자.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보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새로운 곳을 여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거나 새로운 책을 읽어보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마음이 젊으면 언제나 젊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실수했던 경험을 나누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성공한 경험을 나누어 용기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이다. 우리의 경험은 다음 세대에게는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그들에게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자.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지금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다. 나이 든다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전반전에서는 달리기를 했다면 후반전에서는 산책을 할 수 있다. 전반전에서는 높이 뛰었다면 후반전에서는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전반전에서는 넓게 퍼뜨렸다면 후반전에서는 깊게 파고들 수 있다. 전반전에서는 많이 가졌다면 후반전에서는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길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하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젊은이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분들도 똑같은 길을 걸으셨다. 우리는 인류라는 큰 강물의 한 부분이다. 개별적인 존재인 동시에 전체의 일부다. 나 혼자만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나이 들어간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리듬을 알게 된다.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언제 노력해야 하는지, 언제 포기해야 하는지, 언제 붙잡아야 하는지. 젊었을 때는 모든 일에 전력 질주했다. 하지만 이제는 완급 조절을 할 줄 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할 줄 안다. 싸워야 할 싸움과 피해야 할 싸움을 구분할 줄 안다. 이런 지혜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사할 줄 알게 된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건강도 시간도 사랑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맛있게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행복해진다.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보인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또한 용서할 줄 알게 된다. 젊었을 때는 원한을 품고 살았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 나를 배신한 사람들,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오래 간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감정들이 나 자신을 해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해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원한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든다는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자. 모든 사람이 나이 들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다. 젊음도 아름답지만 나이듦도 그에 못지않게 아름답다.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지만 결코 덜 가치 있지 않다. 봄꽃의 화려함과 가을 단풍의 깊이가 모두 아름답듯이 말이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대신 나이 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주목하자. 깊어지는 지혜, 넓어지는 포용력, 커지는 자유, 진해지는 사랑, 늘어나는 감사함, 깊어지는 평온함.
이 모든 것들이 나이가 주는 선물들이다. 젊음이 주는 선물들과는 다르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중한 선물들이다. 그러니 오늘 밤 거울 앞에 선다면 다르게 생각해 보자. 주름은 웃음의 흔적이고 흰 머리는 지혜의 증거고 구분 등은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온 용기의 상징이다. 느린 걸음은 깊이 생각하며 걷는 것이고 작아진 목소리는 불필요한 말을 줄인 것이다. 우리는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고 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쌓고 새로운 지혜를 쌓고 새로운 사랑을 쌓아가고 있다. 나이 듦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나이 듦을 자랑스러워하자.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익어가는 것이다. 포도가 포도주가 되고 나무가 나이테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도 시간과 함께 더 깊고 진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